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자, 먼저 국정농단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무려 36억 5천만 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. 이 돈을 어떻게 썼는가가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. 자,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한 36억 5천만 원의 용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15억 원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의 차명 휴대전화 비용으로 나갔고요. 삼성동 사저관리비, 또 기치료 주사 아줌마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. 이 밖에도 문고리 3인방에게 명절 떡값과 또 휴가비로 9억 7천만 원,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이 이 문고리 3인방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. 네. 자,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천만 원이 모두 들어간 것으로 검찰 이제 조사에서 밝혀졌는데요. 이 용처에 대해서는 글쎄 이제 적절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예, 지금 이제 검찰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이 국가기관에서 이제 흘러간 그 돈의 어떤 용처가 어떤 그 국가적 목적으로 사용이 됐는가 하는 것을 아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네. 근데 거기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좀 전에 그 나왔습니다만은 최순실 씨 그 측근들이 사용을 했던 그 차명 휴대폰, 즉 예. 휴대전화를 한 50대 정도 운용을 했는데 예. 그와 관련돼 있는 그 비용의 그 일단 지불이 됐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삼성동 그 사저 관리비 또 이제 그 기치료 또는 주사 아줌마들에 대한 어떤 비용 등에 대해서 대금들이 지불이 된 것 같습니다. 예. 네.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한 10억 정도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한 9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문고리 3인방들의 그 명절 휴가비라든가 예. 격려비 뭐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사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. 예. 네. 자, 또 이 돈을 보관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를 봤더니 문고리 3인방이 담당을 했더라고요. 그렇죠.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청와대 내에 이제 금고에 한 30여억 원을 보관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요. 예. 네. 결국 국정원장들이 뭐 3명, 남재준, 뭐 이병기, 이병호 원장들이 특활비를 줬다라고 진술을 했고 또 전달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이제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. 결국은 다 받았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본인들은 쓰지 않았다라고 네. 뭐 예.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용처라든지 아니면 전달 과정이 상세하게 지금 진술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. 예. 네. 36억 5천만 원 가운데 이재만 비서관이 이제 15억 원 가량을 금고에 넣고 네. 관리를 했고요. 20억 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0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 부분은 밝혀내지 못한 거죠. 일단 박 전 대통령이 뭐 쇼핑백에 뭐 돈을 넣었다 이런 진술들이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소환도 안 되고 또 가가지고 조사하는 것도 응하지 않기 때문에 20억 원의 용처는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. 테이프 밀봉이 됐다고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. 예. 그 안의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해야 할 수 있는데도 최순실 씨 역시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뭔가 썼을 건 썼을 건데 사용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알 수 없는 예.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네. 이 20억 원 가운데 의상실에 6억 원이 쓰인 것으로 일단 검찰은 밝혔는데요. 근데 이 20억 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직접 관리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. 중요한 증거가 좀 발견된 것 같습니다. 포스트잇에 메모 같은 게 좀 있었는데요. 네. 메모에 이제 영어 약자로 지금 적혀 있는 최순실 자필 메모입니다. 지금 나오고 네, 있는데요. 지금 화면에 지금 보이고 있죠? BH가 나오죠. BH가 청와대를 의미하는 거고요. 네. J라는 사람이 있고 J는 뭐 정호성 비서관, 예. AN은 안종범, 그리고 뭐 리가 L는 이제, 리제만 리제만 비서관. 이게 예. 영어로 이제 이름을 써놓고 돈이 얼마 갖고 안 갖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그 돈하고 이 문고리 3인방 그 3명이 진술했던 본인들이 명절 휴가비 같은 걸 받은 돈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네. 저 증거 자체가 결국은 최순실도 이 특활비를 사용하는데 내용을 알고 있었고 네. 깊숙이 관여한 게 아닌가. 더 나가서 최순실이 오히려 박 전 대통령하고
위에서 이 돈들을 관리한 게 아닌가. 예. 중요한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예. 네. 또 이 문고리 3인방의 진술에 따르면은 이 쇼핑백에 담긴 돈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할 때 최순실 씨가 자주 목격됐다라는 그렇죠. 이야기도 하고 있죠. 이게 아마 지금 사실 이 최순실 우리하고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예. 경제 공동체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네. 그렇지만 경제 공동체라는 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음. 실제로 경제 공동체 말고 뭐 공소장이라든지 특히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는 공범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. 예. 둘 다 공모해서 그래서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 직접 받은 내용들은 입증이 안 되고 있는데 예. 만약에 이 상황이 앞으로 재판에 이 메모 같은 게 증거로 제출된다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 자체가 지금 알려진 것보다 더 확실한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아주 예. 중요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. 예. 네. 당초에 이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서는 용처 파악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당초 예상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현금으로 다 오고 갔었기 때문에 어디 어떻게 썼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검찰이 이렇게 상세히 밝힌 것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들이 술술 진술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그 자체를 부인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추궁이 들어가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 심부름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 심부름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재만 그 전 그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시로 상납금을 그 포장을 한 그 쇼핑백을 자기는 전달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최순실 씨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진술을 했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이영선 전 그 청와대 경호관 같은 경우도 지시를 받고 자기가 최순실 씨 운전 기사에게 테이프로 봉인된 그 쇼핑백을 자기가 여러 번 전달한 그런 그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돼서 이번에 좀 더 이제 확대돼서 밝혀진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이렇게 글쎄요,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모신 사람들인데 이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해서 뭐 이영선, 윤 전 추행정관 같은 경우 이렇게 자세하게 진술을 하게 된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그는 이제 결정적으로 본인들이 거기에서 어떤 그 공범의 역할을 했다라기보다는 단순히 하수인으로서 어떤 그 심부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그 과정에서는 뭐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. 네. 자, 이렇게 돈을 사용한 내용을 보면은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인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해 온 것이 10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쓴 적이 없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사실은 청와대에서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.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뭐 소위 말하는 명절 휴가비를 지급해도 돼요. 예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명절 휴가비 등 옷 사는데 뭐 다 쓴 거거든요. 사실은 그렇다면 이제껏 주장했던 이제껏 사실 증거는 없었습니다. 직접 썼다라는 증거는 사실 없었는데 결국은 사익 추구한 게 맞는 거죠. 국정원에서 받았던 그 돈으로 옷 사고 개인 용도로 썼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. 네. 소위 말하는 통치자금 얘기를 좀 하긴 하는데요. 통치자금이라는 거는 법률 용어도 아니고요. 네. 실제로는 양형에 참조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상황에서 자기 용도로 써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당히 안 좋은 지금까지 18개 혐의인데 한 개가 추가가 돼가 19개 혐의가 되고 뇌물죄 중에 좀 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. 예. 지금까지 이제 430억 원의 뇌물 수뢰 혐의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다시 새롭게 밝혀진 게 별도의 이제 뇌물수수와 또 그다음에 이제 국고손실 그 혐의가 있는 거죠. 요 사건을 이제 같이 병합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지금 국정농단 사건은 지금 거의 끝날 상황이 됐고요. 18개 혐의입니다. 그 430억 뇌물 비롯해서 지금 새로 추가됐던 36억 5천 정도 이거는 아마 조사를 새로 좀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따로 이제 재판이 좀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. 별도의 재판으로 병합을 한다 그러면 이 지금 진행된 재판이 또 늘어집니다. 그래서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또 이 재판부가 2월 달에 변경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전에 아마 할 가능성이 높고요. 이건 따로 진행될 것 같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뭐 화이트리스트라든지 헌인마을 사건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상당히 혐의가 많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형도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. 예. 네. 자,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줄곧 강조했었던 것이 대통령 재임 중에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이번에 국정원 특활비 수사를 통해서
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만은 박 전 대통령 본인 자체는 이렇게 쓴 돈도 사익 추구하는 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? 그거는 이제 우리가 통치 행위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포괄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 본다면 아마 그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쓴 것도 이것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. 네.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그 휴가비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아까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주는 것이 과연 이제 이렇게 받은 이 국정원에서 받은 이 돈을 하느냐 아니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활동비에서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차이인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국정을 운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옆에서 굉장히 잘 보좌를 하고 있는 그 세 사람에게 뭐 그러한 어떤 그 격려비를 준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 일종의 통치 행위가 아니냐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죠. 예. 어떻습니까?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조비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?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걸 갖고 정말로 명절 휴가비 같은 걸로 썼다고 하면 네. 양형의 참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또 지정돼 있죠.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그렇게 쓰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그건 그거대로 쓰고 예. 또 다시 받아가지고 쓴다면 사실 정치인한테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고요. 네. 또 옷 의상비 이런 것도 다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지정이 돼 있는데 또 따로 받아 썼다 그러면 이 부분 상당히 안 좋아 보이고 예. 다만 본인이 쓰지 않고 어떤 명절 휴가비로 줬던 부분은 양형의 참조가 될 수가 있어요. 그 부분은 참조가 될 수 있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. 예. 자, 박근혜 전 대통령 현재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은 국정원의 상납과 관련해서 뇌물죄가 추가가 되면서 앞으로 재판의 방향도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네.